했다가 센터 직원이기도 했다가 활동가이기도 했다가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오늘은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지도 교수랑 좀 안 좋은 그래서 다시 또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2번 다니게 됐는데요. 이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대학 모임을 오면서 또 전국대회를 오면서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한 2008년, 한 19년쯤에 이제 우리 권성동 지금은 직책이 우리마을 사단법인 우리마을 이사장이니까 권성동 이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를 한번 정리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영상을 찍고 다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아니 형은 나이 들었는데 뭐 아직도 이런 걸 해요. 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고 맨날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영상만 시간으로 한 700에서 800시간 정도의 영상 분량이 있고요. 그게 용량으로 따지면 한 400기가 정도 됩니다. 그 영상 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했던 사진들, 문서들 우리 박홍수 선생님께도 옛날 자료들을 또 받아서 PDF로 막 변환해놓고 이제 그 자료들이 사라지기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해볼게 라고 저는 아주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를 이제 사례 발표를 하게 되긴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호진 선생님 1회 대학 모임이 화성 포도문학관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화성 미르 번역의 사무장님이셨거든요. 화성 의제실에 계시면서 또 박홍수 선생님은 그 전 네트워크에서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셨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일을 어떻게 행안부랑 함께 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행안부를 계속 공무원들하고 막 접촉을 하셨고 그때 이제 열린사회 시민연합 커뮤니티 소장 그때 그렇게 계셨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막 그런 활동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해하거나 곡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 이랬는데 이렇게 표현됐다든지 아니면은 살짝 날짜가 안 맞다든지 근데 어쨌든 여러 문서와 또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긴 한데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 2개가 터집니다. 첫 번째는 월드컵이고요. 두 번째는 효순이 미선이 촛불 시위죠. 그 두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 운동 진영이 각성을 합니다. 어떻게 각성을 하냐면 되겠는데? 라고 각성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90년대 후반에 YMCA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던 주민 조직들, 의제 그때까지 이제 의제를 준비했던 조직들이죠, 지역에. 이런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부터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2002년에 우리 마을 만들기를 하는,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라고 해서 부산에서 황한식 교수님의 주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을연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연대는 당시에 마을 만들기 전문 워크샵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이 과정에서 김찬호 박사라든지 신중진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당시에 마을 만들기의 이론, 그리고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를 공부했던 이런 분들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정석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연대나 아니면은 경실련의 도시개혁 시민연대 같은 곳에서 마을 만들기를 끊임없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마을 만들기는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으나, 어쨌든 이 마을연대를 계기로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의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정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을연대가 창립을 했습니다. 마을연대에서 가장 중심에 계셨던 분이 지금 문화도시 총괄 코디네이터 많이 하고 계시는 최정환 선생님이고요. 그 최정환 선생님이 당시에 홍대 클럽데이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최정환 선생님은 홍대 골목의 마을 공동체, 그리고 도시연대에서는 이제 인사동의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과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03년 이후부터 이제 활동이 막 이어지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당시 이제 그림입니다. 마을연대 이제 전문 워크샵을 부산의 금정 문화마을에서, 거기서 이제 시 낭독회 이런 아파트,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범어서 올라가는 길에 아파트 쫙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금샘. 제가 저기 금샘 상권 마트업에 한국 10년에 아시겠네요. 그죠? 당시 우리 회장님께서 그게 문화의 방. 맞습니다. 문학의 방. 네. 문화의 방. 네. 맞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해운대 바닷가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이러기도 하고, 황한식 교수님이 댁에 가서 양주를 마시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막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마을연대의 활동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던 중에 2004년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대화모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마을 만들기 대화모임인 거죠. 이 마을 만들기 대화모임은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강대인 원장님이 주관을 했고, 그때 박승현 팀장님이 이제 대화모임을 세팅을 한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막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 대화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름만 알면 인천의 김혜경 센터장님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이 대화모임에 참여를 하셨고, 여주의 그 반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반태선 목사 여기 대화모임 참여하셨습니다. 지난해 박찬창 위원장님 여기 대화모임에 가셨고요.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했던 대화모임이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토론과 토론의 결과 우리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 대한 창립을 2005년 대학모임에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창립한다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전주에 한옥마을 하면은 바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김병수 선생님, 또 성남 IMC의 김희욱 선생님,
여기 박봉순 선생님 계시네요. 반태석 목사님, 이렇게 안평환 선생님, 이렇게 다 선배님들이죠. 최시영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2004년 5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균형발전 3대 법이 통과가 되면서 균형발전 관련 정책 사업들이 쫙 펼쳐지는데 이제 그 규정 위와 어떻게 협업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마을넷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요. 2004년도 처음 대화 모임을 했을 때 당시 준영유 위원장이었던 손경윤 위원장님이 와서 특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2005년까지 이어간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대화록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대화록을 만들었는데 2000년대 초반인가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대화문화 아카데미로 법인 명칭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문화 아카데미로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들 대화 모임이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대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했던 강원영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마을활동 내지는 주민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개신교 계열의 큰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영 목사님 파, 하나는 김재식 목사님 파입니다. 네, 그래서 김재식 목사님 파는 알렌스키의 선도조직론, 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주민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조직화해서 주민들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내야 된다. 이런 쪽이었고요. 지금 이제 CEO 주민운동 뭐죠? 주민운동 정보 교육원, 네, 그걸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는 팀. 가장 대표적인 게 남국의 김희경 선생님 같은 분인 거죠. 알렌스키 조직론 활동가 교육 수료생들, 재정부 선생님, 일기 수료생 이런 분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한쪽이 이 강원영 목사님 쪽입니다. 강원영 목사님 쪽은 독일의 개신교에서 하는 대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방법론을 배워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60년대 말에 아카데미 하우스를 짓고 그 아카데미 하우스를 짓는 중공식의 박정희 대통령까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농민과의 대화, 노동자와의 대화, 여성과의 대화, 여성 노동자와의 대화를 운영을 하다가 79년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조직 사건이 터져서 그때 한명숙 전 총리님 그리고 아까 하한식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원영 목사님의 대화 방식, 대화 아카데미 방식 이것을 이 대화문화 아카데미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90년대 중반부터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과 또 이런 주민운동에 대한 대화를 굉장히 꾸준히 한 15년까지 했습니다. 다 대화록을 만들었고 특강들을 계속 펼쳤고요. 그 연결선상에 이제 마을 만들기 대화 모임이 개최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크리스천 아카데미 대화 모임 이후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결성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활동 이제 그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서 이 구성했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일단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2004년 되니까 갑자기 균형발전 정책, 시달력 사업, 또 농촌마을 정책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지역 현장에 되게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부자들이 나옵니다.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 선언이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20일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결과로 환경부에서 각 지역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의제를 선정하고 조직을 짜라 뭐 이런 행정명령도 내리고 공문도 하다라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의제 22 조직이 됐다가 2000년대 초반에 실행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 재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직했던 의제 21은 사실 행정에 의해서 어디 뭐 교수님, 어디 전문가, 뭐 어디 주민대표 이렇게 모여서 조직을 했다가 이 조직으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2000년 초반에 다시 실행위원회 내지는 실행조직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지방의제 20일 전국협의회가 결성되고 지방의제 20일 전국협의회에서 마을 만들기 분과를 운영을 합니다. 2001년도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을 만들기 분과에서 계속 마을 만들기를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2006년도에 정부의 살고 싶은 시리즈, 정책 시리즈라고 이야기하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마을 만들기, 이런 정책 시리즈에 의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직간접적으로 그런 정책 사업에 이제 개입 내지는 아무튼 그 정책 사업에 포섭되기도 하고 포섭되는 분도 있고 개입하시는 분도 있고 도와달라고 막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살기 좋은 정책 시리즈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은 이 지역 만들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책적으로 안착을 시킬까에 대한 시민단체, 시민운동가 그룹의 대책회의가 펼쳐집니다. 이 대책회의를 계기로 그러면은 우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사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만들기 띄고 전국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맨 끝에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발기인을 보시면 도시연대 김우리 선생님, 박윤실 선생님, 박승현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다 당시에 지역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셨던 도시연대 같은 경우는 한평공원, 인사동, 북촌마을, 한평공원 이런 서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윤세용 국장님은 당시에 지방의제 21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셨던 분이고 이광호 센터장님도 당시에 이제 수원에서 수원의제에서 굉장히 아주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에 모여서 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12월 대전 경화장에서 창립대화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의 마을 만들기 분과 내지는 어떤 시민사회의 힘 그런 것들의 결집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어쨌든 대화 모임과 전국 워크숍 마을 연대에서 했던 전국 워크숍과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했던 대화 모임 두 개의 형태를 이 네트워크에서는 가져와서 계속 활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진안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죠. 3월달에 우리가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할 건데 그 네트워크가 같이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합시다라고 결정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1회 전국대회 때부터 주관단체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근데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행안부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하는데 전국대 이름 우리 전국 워크숍을 했는데 전국대 이름 괜찮은데 해서 전국대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은 전국 워크숍이었던 거죠. 근데 진안을 딱 갔는데 충격, 쇼크, 이렇게 야, 우리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지만 행안부에서는 사업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속초에서 진행했던 전국 워크숍이 원래 신청했던 대로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안에게 이제 물어보죠. 야, 우리가 이 절에서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진안과 네트워크가 협의를 해가지고 2회 전국대회가 속초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회 대회 때 진안에서는 그때 당시에 송영선 군수님이 진안에서 앞으로 3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3회 대회가 되고 그 다음에 4회 대회가 뭐 이런 역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당시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 진안의 전국대회에서 활동가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고 당시 진안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님, 위원장님이 갑자기 김택천 위원장님이었는데 김택천 위원장님이 이제 전북의제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택천 위원장님하고 박훈 우리 박훈 국장님하고 진안 전국대회를 세팅을 하면서 의제 20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1회 전국대회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컨퍼런스 프로그램이 의제 섹션으로 다 들어가고 의제를 통해서 YMCA를 부르고 또 YMCA를 통해서 무슨 생태운동하는 친구들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전국대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네트워크가 쭉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4회 대회까지. 근데 2008년부터 2010년에 국내외 상황입니다. 광화문에는 컨테이너로 산정이 지어졌고 그리고 전 대통령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리고 리먼 브러스 사태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카페 내지는 싸이월드 이런 걸로 사람들이 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미국에 무슨 하버드 다니는 무슨 어떤 놈이 트위터라는 걸 만들어서 트위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딱 이때입니다. 물론 이전에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진 게 2008년에서 2010년인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2010년도에 판교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공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제 알 충전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시대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편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천안함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극단적 분열 내지는 극단적 대립 현장이 이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이런 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4대강 70만 개의 일자리 사파라 쥐어주면 7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계기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2008년에서 2010년에 마을 사업이 엄청난 속도로 물량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강타하는 거죠. 70명 사는 마을에 70억을 줍니다. 농민들. 권역 40명, 30명 뭐 이렇게 사는 마을 두세 개를 묶어서 권역을 만들어서 70억을 줍니다. 이런 사업들이 마을 사업들이 모든 부처마다 다 펼쳐지니까 지역에서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기존에 마을 활동했던 분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맨날 공무원들이 부르면 가져야 되고 마을에서 또 일도 좀 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스승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의 활동이 이 지역 현장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네트워크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까 발기인들을 보셨지만 물론 이제 그 창립 그 선언서 밑에 보면 발기인 분들의 이름이 쭉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발기인은 각 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 창립이 그 단체가 그 네트워크에 들어간 거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써져 있죠. 근데 그 발기인 명단에 계신 분들이 다 당시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단체에 다 소속되셨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이 그닥 막 활발하게 못된 거죠. 2007년도에 전국대회를 시작했고 2007년 10월에 속해서 2회 전국대회를 했고 2009년에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2009년 전국대회가 딱 끝나고 나서 2010년 6월까지 활동가들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국대회를 하면 반가워 막 악수를 하고 그때 봤던 우리 대학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자주 보면 뭐 친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좀 친해졌는데 이제 만날 기회가 없고 전국대회도 이제 못하게 되고 하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만들어놨던 카페 그리고 실무를 맡았던 분이 윤세용 국장님이었는데 그분의 카페를 박풍 국장이 다시 저한테 매니저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정모합니다라고 카페에 공지를 올립니다. 언제? 2010년 7월 달에 어디서 화성에서 박풍 국장이 당시에 전북의제에 계셨고 또 전북협의회까지 연결이 됐고 김택천 위원장이 전북의제에 있다가 서울 전북협의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제 20일의 어떤 네트워크로 다시 대화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010년도의 활동입니다. 날짜가 좀 잘못됐을 수 있는데요. 2010년 7월에 여기가 화성 포도문학관에서 대화모임을 처음 했고 여기네요. 사진이 잘못됐다. 그러네요. 포도문학관에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할래? 그랬더니 글쎄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할 데 없어? 강릉으로 와! 이래가지고 여기서 합니다. 8월 달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야 우리 지역으로 와 대화모임 세팅해줄게 그러고 자기 지역의 행사에 한 꼭지로 대화모임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훈, 권장동 다시 이제 대화모임을 시작한 이 사람들은 전전 네트워크에 계셨던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나 밥 먹고 가. 우리 행사 끝났는데 내 밥 먹고 가. 안 먹을래 삐져서 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2010년을 보내면서 이제 인천에서 대화모임을 하고 광주에서 대화모임을 했는데 할 게 없잖아요. 우리 현장 좀 보여주세요.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이런 현장을 보지? 그래서 그 다음에 2011년 2월 청주에서 개최한 대화 모임 때 오늘과 같은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고 사례 발표를 하고 같이 토론하고 활동가 교류회라고 같이 술 먹고 또 여기서는 우리 밖에 있는 마상원 선수가 첫 참가했던 대화 모임이었는데 뭐 레크레이션 같은 뭐 우리 저 허실 같은 게임도 하고 서로 알기 그쵸? 진석 형님? 이때 참가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다음날 현장 탐방을 하고 마무리 소감 나누기 닫는 마당을 하는 이 대화 모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화 모임의 틀을 짜게 되는 대화 모임이었던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현장을 다녔더니 너무 좋더라. 그럼 우리 대화 모임 이틀째 날 현장을 좀 다니자. 그 전 대화 모임에서는 현장을 가는 게 없었어요. 분과별로 나눠서 분과 토론 그리고 분과별로 나눈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둘째 날 현장을 가는 대화 모임의 전형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7월에 아니 이때 당시만 해도 전 네트워크를 이어받는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운영위원 많다며 그 운영위원들은 근데 왜 다 안 와? 이렇게 됩니다. 사실 2010년에 네트워크가 대화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2011년까지 이 지난해 마을축제 이 대화 모임까지 오는 동안 의제 21이 없었으면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자빠졌을 겁니다. 중간에. 의제 21의 도움이 굉장히 지속가능 발전 정부 협의회죠. 거의 의제 21의 대화 모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진안에서 왜 선배들은 안 와? 왜 운영위원들은 안 와? 라는 문제 제기로 야 우리 네트워크의 운영을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11년 진안에서 처음으로 저 뒤에 있는 권상동 이사장님이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이런 걸 발표합니다. 이게 처음 발표입니다. 맨날 이제 대화 모임 하면 말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요 뭐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지지하고 막 이런 네트워크 설명을 하잖아요. 뭔지 그거를 처음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다 개인 자격으로 모이는 걸 정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3년 1월에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좀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13년 7월에 협동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위원회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과 협동사무국장이 대화 모임을 준비하면 미리 가서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주최 측과 한 2, 3회 정도의 회의를 하고 대화 모임을 준비하고 세팅하는 걸 이제 협동사무국장이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협동사무국장이 두 분이었던 거죠. 권상동과 이건호. 그렇게 해서 이제 2013년도까지 막 대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여기 네트워크는 되게 신기한 거죠. 얘네들은 뭐지?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콜이 들고 옵니다. 야,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같이 하자. 근데 법인이 없잖아요. 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야 우리가 예산 2억이 남은 예산 2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마을 만들기 뭐 워크숍을 하든 뭘 하든 이걸 좀 한번 돈을 좀 너네가 좀 재밌게 좀 써줄 수 있어?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또 계약합시다. 사업자 등록증 좀 보내주세요. 저희 없는데요? 고유번호증 있어요? 저희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13년 후반이죠. 법인에 대한 사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대화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에 다시 대화모임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2011년 5월에 창원에서 대화모임을 했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의제 20일에 이런 활동 가지고 전국대회를 살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창원 어때? 창원 어때? 그래서 창원을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5월에 대화 모임을 창원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012년에 창원에서 5회 전국대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모임과 전국대회는 좀 이런 관계가 좀 있다. 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센터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걸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또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강릉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자료에도 있지만 어쨌든 실험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경실련, 의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센터라는 걸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당시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 상 사업비로 2천만 원을 받은 거죠. 이 2천만 원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강릉에 시작한 게 센터였던 거죠. 마을 만들기 위한 센터였던 거죠. 안산에서는 또 다른 안산의 뭐 YMC라든지 이런 지역의 뭐 시아오 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운동의 방식으로 이제 센터가 만들어졌고, 뭐 어쨌든 2007년부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이후에 센터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당시에 말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활동가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받기 힘들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센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센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막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말만들기 네트워크에서 야 우린 돈이 없는데 센터는 돈이 있잖아. 이 센터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한국마을지원센터 협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논의가 2012년에 서울에서 이제 서울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회 대강당, 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서울에 대한 조언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센터 협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 센터 협의회를 어떻게 만들래? 라는 과정들을 거치죠. 이 과정에서 2013년도에 국토부에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센터들의 센터장님들과 다 같이 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공감대 속에서 센터 협의회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2013년도 수원대회 때 창립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원마을 르네상스 센터에 돈은 없지만 공간은 요만큼 내줄 수 있어. 그래서 센터협의회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센터에서 우리가 할게. 우리 돈 있어. 우리가 돈 낼 수 있어. 직원도 고용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센터협의회를 서울에서 다 맡게 된 거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센터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창원대회 때 창원 시장님하고 당시 수원 시장님하고
강릉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같이 할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윤재옥 의원이 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을 발의하면서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 내지는 마을을 활성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제 마을공동체 기본법 이런 논의들이 전개되기도 하죠. 굉장히 이 마을공동체 기본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행정연구 지방자치행정연구원의 최인수 전대욱 박사 그리고 국민대 하현정 교수 이 세 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법안 초안을 잡고 전국 토론회를 돌려서 이 법안들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통과가 안 됐죠. 이런 노력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갔습니다. 일본에도 갔고 2015년도 일본 마을 만들기 대회 때 한국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접수하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달려있던 배너에 한국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라고 써져 있던 게 당시 일본에 가져갔던 배너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2권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이라고 하는 책은 2013년도에 17명의 저자가 발간한 책이고요. 이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결핍은 네트워크로 흐른다 책은 27명의 저자가 만들어낸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 데 가담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다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사회학자나 아니면 사회운동가나 민중이라고 했습니다. 백성, 민중, 또 시민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면서부터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보통 이제 센터나 이런 데서는 주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민중, 시민, 주민 이런 표현은 내가 상대를 부를 때 말하는 표현인 거죠. 여기에 나는 안 들어가 있어요. 타자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저는 뭐 뭣도 하고 막 이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존재인 거죠. 집에 돌아가시면 주민이시고 또 투표권을 행사할 때 시민이시고 또 이런 마을 활동할 때 활동가이시고 아까 우리 꽃통장님은 또 나도 이제 업자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개인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특이성들이 같을 수 없잖아요. 이 특이성들이 다 모였을 때의 집단적 힘 내지는 이 상태 이것들을 이제 저는 네그리의 이론을 빌려서 다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다중의 결사체 내지는 다중의 어떤 정치 체제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성을 모아서 우리의 마을 만들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저는 집합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3정치적 생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정치적이라고, 삼정치가 사실은 이제 우리 삶을 바꿔내는 활동을 삼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내지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좀 퍼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막스가 이제 포에르바알간 태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활동, 그리고 자기 변화의 일치가 혁명적 실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시대 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체제를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혁명, 혁자가 가죽 혁자잖아요. 혁신, 혁명,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을 활동, 우리의 마을 만들기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 체제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뜻에서 저는 굉장히 급진적이긴 하지만 온건하다라고 해서 온건한 급진주의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그 전에만 해도 마을 만들기는 마을 활동가 내지는 마을 조직가 내지는 시민단체의 영역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도 있고요. 공무원들 발표를 했었고, 또 연구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활동가도 있고, 또 센터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냥 주민도 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놀러 왔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종래의 마을 만들기의 주체를 활동가와 주민으로 나누었던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이라고 하는 내지는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타의적 존재 내지는 호명된 존재를 좀 주체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소개를 한다든지 그걸 이제 개인 발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각각 개개인의 어떤 캐릭터, 특성 내지는 역할,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는 네트워크였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통 이제 다중 네트워크 내지는 다중이라고 했을 때 촛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촛불보다는 우리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훨씬 다중 네트워크로서 어떤 우수한 의의를 가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 자리에서 대화 모임 내지는 전국 대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책을 냈던 것처럼 이렇게 술 먹다가도 어디서 오셨어요? 대화를 해보다가도 우리 이런 관계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엄청 많은 후원을 받았잖아요. 100회라고. 이분들도 다 우리 네트워크의 일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유일한 다중 네트워크가 아닌가. 그래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의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날들도 많고 또 앞으로의 날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가시는 힘이지 않을까, 이 다중에 포함되는 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관점과 말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사례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가급적 지향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손을 드셨으니. 네? 한마요. 제가요?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서울센터를 위탁하셨던 우리 사단법인의 이사님이셨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걸 어제거나 오늘 이 말만들기 이제부터 현재까지 역사에 과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것 같은 이거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 학교에 대한 아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연은 어쨌든 2010년 이후에 전국의 센터들이 많이 마을 만들기 센터들이 생기면서 그 센터들의 연대체로 만들어졌는데 한국마을센터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는데 한 2년 전에 센터 위탁들이 지금 이 상황이 작년 선거 이후에 전국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마을센터연합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마을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이제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어떤 단체 조직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대체로 만들어 나가려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얘기 들었고 아까 우리 오현정 대표님 계셨으면 더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지금 아마 방역 단위로 전국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체계로 만들어서 아마 센터를 위탁했던 법인들의 연대를 계속 조금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더 제가 뭐 거기 대표는 아니고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연대를 좀 시켜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게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나가서 이제 영상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경기센터에서